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삼성 이재용 그 실질적인 그 소유자이죠. 소유자를 통해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 수출이나 국가 GNP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차지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수출도 확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 반도체 메모리 칩 분야 이외에 이제 다른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거를 이제 이재용이가 아마 130조인가 뭐 얼마 더 투자해가지고선 지금부터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삼성 반도체 삼성그룹이 어떻게 진행돼 나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래 삼성의 반도체나 전자 이계통은 내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그 이병철 회장이 부산의 박재현 도사,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면 그 역학하는 상당히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죠. 이병철 회장은 상당히 유명하죠. 그 삼성그룹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백운산이라고 하는 관상쟁이하고 그 다음에 박재현이라고는 그 사지 보는 사람을 옆에 앉아가지고서 그 신입사원을 볼 때 관상하고 상년월리 이걸 봐가지고서 뽑았다 하는 거는 큰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님 믿고 살지만 이 물질 세계는 곧 재물하고도 재물 돈하고도 이렇게 대표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령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쓰지만은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게 육체는 그야말로 물질로 이루어진 형성된 거죠. 그 안에 이제 혼이나 영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사는 그것인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물 곧 돈에 대한 거는 그 중시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가 되지만 사람이 죽어 영으로 딱 돌아가면은 이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 재물은 죽는 순간에 다 꽝이다. 이제 그것이 내가 많이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이 원리는 전형적으로 이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자연세계 지배 법칙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오랜 특히 동양 사람들이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밝혀낸 이 자아주명리 주역에서 근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조금 파생돼서 나온 것이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 신살에서 나오는 그 이론인데 이거는 영적인 세계, 귀신 세계 얘기도 많이 다룹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은 좀 이렇게 사주쟁이가 하나님 얘기한다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은 전탕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때는 뭐냐면 주로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제 그런 이사 기적을 펼치면서 한락을 펼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질적이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있는 것에 일용한 양식 있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가 내를 해주면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결해 줄거마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에는 그 교회 목사들이나 그 돈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봐가지고 내가 이제 안 좋은 그 욕도 많이 쓰고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나 세상 명예를 더 좋아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거는 나를 먼저 하고 하면은 내가 알아서 이루어 줄 거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무 돈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 속에 자기 영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상은 물질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물질 세계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인데, 즉 돈인데, 그것이 이제 지배하는 원리가 바로 명리사주 이거다 이런 거죠. 거기서 약간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역이고, 그 다음에 명리의 신살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이가 쉽게 말하자면은 이건희,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박재현 도사한테 삼성 전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전자가 막 돈이 많이 들어 커면서 이제 뭐 했냐면은 이맹이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데 이건희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삼성그룹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박도사한테 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봉제 따에서 삼남 이건희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건희 사주를 딱 주고서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이재용 이건희 사주도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이건희 사주 자세히 풀어 올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박재현 그 도사 얘기도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희는 괴강사주가 되게 이제 뭐 아니면 돌고 되게 크게 되거나 아니면 단명에서 일찍 죽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건희가 괴강격 해가지고 운이 잘 흘러가면서 저기죠. 근데 이건희도 이렇게 보면 임술 일주인데 신금이 그 사람에는 용신이 그렇게 적게요. 괴강격 그렇거든요. 신금이 용신일 때는 이 전자는 신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되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용신이 되니까는 좋은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희한테 넘겨주고서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건희는 폐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알기는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이게 폐암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그때 죽어야 할 운이었어요. 이건희 삼성 회장은. 근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살려가지고 지금도 식물인간적으로 살고 하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는 쉽게 적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망하거나 쉽게 몰락하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이한테 이제 실질적인 삼성전자 모든 걸 넘겨줬죠. 그러면 이재용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실세가 되고 이 사람 사주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재용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재용 사주는 1928년 2월 14일 유시 양력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제가 많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의 사주를 올리지만은 저는 이렇게 사주가 확실한 생년월일이 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잘 풀어 올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이거 술시다, 이거 시가 이게 무슨 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문재인 사주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면 이낙연 지금 국무총리 사주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그것이 경자 일주에 신금이 상관이 많은 그런 식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병진 일주에 제가 이제 재성이 많은 그런 사주를 이렇게 한 거는 이낙연 씨가 쓴 책에는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그날 이렇게 음력 그때 51년 그때 태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했고 시도 그게 이제 그 시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명리학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서 병진일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사주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그 얼굴 관상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자일주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그 북한의 김정일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자일주 사주입니다. 경자일주가 이렇게 둥글스럽게 생기고 둥글둥글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진일주는 그래서 내가 그 경자일주로 해가지고선 그 이낙연 그 관상이 나는 맞다 이렇게 봤거든요. 경자일주는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관상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8년 6월 14일 유시 양력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재용 사주에 저기 올 때 어느 사람이 확실하게 유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메일로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오바마 그에도 저기 할 때 미국 유학에 있는 유학생이 그 사람 몇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그런 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52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주온골 보면은 이게 무신, 무호, 갑자, 개유 이렇게 돼요. 원래 사주 이렇게 6월 14일 유시 양력이 돼요. 근데 12연성은 태, 목역, 사절 이렇게 되고 12신장은 도화, 장성, 재설, 지상이 됐고 대운은 오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신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는 사주 링크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요 틀이 쭉 4주 8자가 나오고 12운성 12인살이 나오고 대운행까지 나오면서 4주 링크라는 어플에서는 그 특징적인 그 신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딴 만세력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저는 4주 링크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보통 이 신살은 일간 기준하고 연지 기준을 많이 뽑으면 저는 얼간하고 일지 기준하고 또 다르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사주 푸는 것 중에 그 기본적인 이론이 내가 무슨 냐면은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 이거를 항상 네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만 온전하게 그 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명리는 미신이 아닌 근거가 뭐냐면은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을 깊게 공부하면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영감이다, 미신적인 요소다, 귀신적이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는 부인은 안 해요. 근데 이 신살에 나타나는 이 자체가 다 귀신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한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이 신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문서적으로 학문적으로 딱 옛날 동양 사람들이 만민정에서는 산민통해에서는 이 신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 영적인 이론에서 특히 주역에서 나오는 이론에서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신사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지장간하고 자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이나 육합이나 그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신살도 왜 이렇게 되는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네 가지 이론을 해가지고 요 틀을 외면은 첫 번째 사주 풀어내는 요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뽑아내서 알 수가 있어요. 요 다음부터 해석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명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러면서 교공용신을 잡아내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쭉 하면은 60%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 구성을 딱 봐야만 이 사람 신강이냐 신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간목 일간을 여기다 놓고 관성, 인수, 식상, 재상 이렇게 놓고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면은 이 목성이 하나, 갑자 하나 있고 수성이 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이게 하나, 두 개 있고 화성이 하나 있고 토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금수 이렇게 돼가지고 몰려 있는 사주 구성으로 보면은 신강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주는 이 얼지하고 얼간 그 다음에 요 얼주하고 일주가 요것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사주의 중요한 비중은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오행구성으로 금수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관인상생에서 쫙 오니까는 신강요소로 갈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 월주가 쉽게 무오돼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상관이자 이거는 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제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 자체는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얼주에 자기 길을 앗아가는 요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사주는 일방적으로 신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주에 신약으로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방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40% 신약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오고 신오고 무슨 요고 요 자체는 다 이 길을 극하거나 저기 하는 거죠. 이걸 저기 되고 요거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가 개수 이렇게 투과돼가지고 이 사람 인수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한 40% 신약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신은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에 떠 있는 이 개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슨 경이냐면은 이걸 상관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이 오화가 붙어서 저기 있으면 이렇게 상관성 비정격 상관성 정인격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개수 정인이 이 사람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게 그 개수 용신이니까 그 뭐야 이렇게 많은 돕는 사람들 이제 문서적으로 보호는 이런 식의 저기가 그 사람의 쉽게 말하자면은 그 용신이 되고 그 사람 이게 돕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쓰고 나간다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있죠. 그래가지고 특징을 떼면 갑자는 쇼신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맞이 같거나 이제 어머니 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지 엄마하고 되게 갈등이 많은 그런 요소가 많아, 이 갑자가. 근데 사람은 듬직하고 든든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갑자는. 그러면서도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요사들은 자오충이 돼가지고 이혼을 한번 하죠. 꼭 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대상그룹에 누구 오고 임모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한번 이혼을 했죠. 이혼했는데 이게 뭐냐면 시제는 도화 있고 여기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도화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자오유에 이게 도화 삼패산이라 그래. 도화 삼패산. 이런 사람들은 콩콩하고요. 되게 사치스럽고 그다음 미적인 걸 좋아하고 아기자기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사치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화도 있고 그렇게 하지 은근히 이혼하고 나서는 결혼할 때는 은근히 잘 노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기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 이렇게 자유파예요. 그 자식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이 자유파가 있으면은. 자식하고 파벌되고 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별 정이 없죠. 이렇게 이혼하고 자식하고도 별로 정이 없이 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유파는 귀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자식 쪽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예견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은근히 신금하고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나 그 조상대대로 오는 그런 거하고는 이렇게 은근히 연이 많아가 든든하게 받쳐진다는 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또 뭐냐 이렇게 이것이 금성 관성이죠, 관성이죠. 그러니까 지지에는 은근히 관성이 받는 바탕하에 쉽게 말하자면은 이 자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관인상생에서 받쳐진다 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실상은 이 관성은 연간에 투관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오다시 잡거나 이렇게 정치하거나 의식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지에 관성이 있으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서 또 이 사주 특징은 이렇게 무게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게합, 쟁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갑은 이것이 뭐냐 편제죠. 그러니까는 이 문서로 재물을 짱짱짱짱 이게 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주는. 이렇게 무게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 진실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자기 이익이나 실권이 있을 때는 딱 그 사람하고 딱 달라붙어서 간주 내주고 딱 얘기해주면은 그 일이 딱 끝나면 딱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의리가 없고 자기 이익이나 어떤 그 실권을 위해서만 이 사람을 탁탁탁 붙고 처세를 한다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게 곤모 실수도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좌오 유 이렇게 해서 도화 3편이 콩콩사주라 해가지고 인간미가 없어요. 이게 되게 칼자라도 이게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탁탁탁 끊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뭐냐 이게 장군이 있어가지고요. 장군 장생해지고 자기 고집도 셉니다. 이거 뭘 하려면 이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요 사주가 또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관성이 이렇게 이거 천간이 투관돼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늦게까지 계속 관인상생해가지고 높은 지위를 받으면서 얻으면서 이렇게 그 관리를 잘하면서 산다 이제 이런 식의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서 이 문서로 큰 재물을 이렇게 다루며 산다.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또 특징이 뭐냐면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지에 오기 관자가 있고 인옥이 있으면 거의 한번 깜빵을 갔다 옵니다. 깜빵을 갔다 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면은 정인년 이렇게 돼가지고선 그 정인년 재작년 병신년 이렇게 돼가지고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연달아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있다 나왔죠. 근데 올해는 이 기해는 돼가지고 갑기 합도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운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옥이 있고 오기 관자에 있고 형살이 오면은 거의 깜빵에 간다요. 내 네이버 블로그 천민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살인마 유영철이 사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기 관자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형살이 와서 깜빡 들러났다. 이거 상당히 그 중요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기 관자 있고 인옥살 있으면 당신 잘못하면은 그 한번 깜빡이 갔다 올 일이 있어. 그 얘기를 제가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형살이 이렇게 지지에는 인신사해 그 형살이 강등에 있고 어떤 충이 그 겁살이나 형살이 와서 탕 치면은 당신 이때 조심해.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는데 거의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태극기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의 그 내력이나 그런 것이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인자는요, 되게 승부근성도 강한다는 뜻입니다. 비인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장석에 되게 쉽게 말하자면 적이 돼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승부근성이 돼갖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일을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이재용 사주를 딱 얘기한 거죠. 이 사주는 2013년 6월달에 내가 써 올렸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 천민명리에 들어가서 제 동영상도 보고 여기에 들어가서 2014년 6월 그래 삼성 이재용 사주를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이죠. 이게 이 사주는 45살 때부터 자기 이제 용신운이 와가지고서 길게 쉽게 말하자면 저기한 운이 와 있어요. 그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 운이 와 있어요. 이게 신약한 사주니까 언제냐면은 그 뭐냐면은 55세 지금이 51세 52세거든요. 52세인데 50세에 가는데 길게 적어도 신약사주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65세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삼성전자는 쭉 잘 나가요. 단지 뭐냐면 55세 이걸 봤을 때는 언제냐면은 55세 이때 되면은 약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반도체가 이 55세 2022년 되면은 뭐냐면은 중국이나 어디에서 이 반도체, 메모리 칩에 그 관한 것이 상당히 그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 22년도 되면은. 그래서 55세쯤 되면은 2년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 뭐랄까 약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쉽게 말하면 재물이 옛날에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22년 되면은 중국이 반도체 사람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좀 심해지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가 65세, 그러니까 65세 되면은 이게 이제 을축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꺼부러져요. 꺼부러져요. 그러니까 65에서 45세니까 한 15년, 55세, 10이니까 60세. 적어도 65세까지 20년 동안은 이 삼성전자는 제대로 갑니다. 가요. 근데 내가 55세 이쯤 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운행이 이렇게 흘러가기 자기 용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본래 신약한 사주에 이 비견 겁재가 오면은요, 그 자기 기는 누구 와서 이렇게 그 당당한 돕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좀 좋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재물이 좀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비겁 인수가 이렇게 신약사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누구 같이 뭘 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이 비견 겁재는 반드시 재물을 나눠야 하는 그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5세 되면은 이렇게 2022년대 되면은 경쟁이 좀 치열해져 가지고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유추하는 거고 65세 되면은 상당히 적이 됩니다. 이게 오축 자축 합도돼 가지고선 그때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토성이 나쁘지 않은데 그 65세 되면은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져 가지고 예전 같이 수익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저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가 쉽게 말하자면 이 52세 돼가지고선 그 기해년인데 요거는 개대운에서 해대운에 이렇게 접어든 적이죠. 해대운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자기의 이제 인수운이고 용신운이니까 이렇게 좋게 안정되게 가는 운인데 본래 이 갑자 일주에 기해는 되면 갑기 합이 되고 해수가 많이 되니까 되게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문서로 해가지고 부도난다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해요. 재물이 되게 마릅니다. 말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반도체 현상이 그렇게 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대해서는 이게 경자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갑자 경자년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름이 나고 모르게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 시기에는 뭐 하냐면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이 깨지면서 이게 명목상 형식상은 되게 자기가 득세한다는 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많은 사업하는 40% 이때는 쉽게 요때 이제 재물이 많이 깨지고 저기 하다가 요쯤 되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뭘 블룩블룩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뜬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54세 2021년도 신친년 되면은 그게 뭐냐면 은근히 이제 이름도 나면서 이게 자축합도 돼가지고 재물도 많이 내는 오축 이렇게 오축 원진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도 전반적으로 좋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투자하는 적이고 내년 하반기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 되면은 많이 나아져요. 많이 나아지는데 2022년 되면은 어떤 중국의 이제 그 반도체 그 형성이 그 좀 경쟁적으로 크게 이제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경쟁이 심해지지 않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재용 이 삼성의 실질적인 권력자를 통해서 사지를 보면 적어도 지금서부터 15년 65세 그러니까 65세면은 12, 3년 동안은 그냥 무난하게 쭉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65세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이렇게 을치 이렇게 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큰 틀에 이 삼성전자가 버텨져 나가는 거는 아직은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 명맥을 살아 있으니까 그 틀에 가지고 큰 틀은 유지해 간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그 세력이나 권력이 이재용이한테 넘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그룹에 대한 그 삼성전자 앞날을 예견해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